나는 인류의 마지막 생존자이다. 아니, 마지막 생존자일까? 때는 바야흐로 과학의 시대라고 불렸던 2023년이었다. 인류는 외계 문명을 찾기 위해 인류의 정보가 담긴 우주선 발사, 외계에서 수신되는 전파신호 분석, 대기권 밖에서 우주 관측을 촬영하는 반사망원경 등 다양한 수단으로 노력하였다. 1977년 8월 15일 밤 세티 프로젝트를 통해 수신된 전파의 컴퓨터 로고를 분석하던 중 와우 신호를 확인한 과학자들은 외계지적 생명체가 있다고 확신하여 전 세계가 열광하였다. 하지만 그 시그널은 반복적이지 않았고 이 신호가 외계에서 온 신호인지 확인할 수가 없었는데 2023년 7월 13일 반복적인 전파 신호가 포착되었다. 신호가 수신된 곳은 프록시마 센타우리에 위치한 행성으로 인류는 해당 행성에서 정말 외계지적 생명체가 살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지구의 문명이 담긴 정보를 해당 행성에 보내기로 결정한다. 만약 그곳에서 정말 외계지적 생명체가 있다면 최소 20년 뒤 인류는 회신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시간이 지나 2047년 11월 12일 미 항공우주국 나사는 태양계로 빠르게 진입하는 무언가를 포착한다. 처음에는 우주의 수많은 소행성 중 하나라고 생각했지만 행성 간 중력의 영향을 받아 속도가 변해야 하는 시점에도 불구하고 가속도가 붙는 것을 보고 비상이 걸린다. 일반적으로 태양계에 진입하는 소행성은 행성 간 중력의 영향을 받아 속도와 궤적을 미리 계산으로 예측할 수 있다. 하지만 과학자들이 분석한 결과와 소행성은 다른 궤적을 그렸고 속도도 중력의 영향을 받아 느려지는 것이 아닌 오히려 가속도가 붙는 것이었다. 이럴 경우의 수는 두 가지로 나뉜다. 해성과 같이 얼음 조각과 먼지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 태양열을 받을 때 얼음이 증발하면서 방출된 가스로 추가 가속이 발생될 수 있다. 그때 주위에 구름처럼 둘러싸이는 꼬리를 코마라고 부른다. 즉 해성이라면 코마가 관찰되어야 하지만 지구로 향해 오는 무언가에는 관찰되지 않았다. 그럼 남은 과정은 인공 구조물이었다. 인류는 프록시마 센타우리에 보낸 정보 탐사선에 대한 회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외계지적 생명체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2048년 1월 5일 정말 외계 탐사선이 지구에 도착했다. 하지만 도착 후 허허벌판 상공에 떠있는 채 아무런 미동도 없었다. 국가 고위 간부와 군부대는 외계 탐사선 밑에 기지를 설치하여 대기하고 있었고 이 사실은 극비로 고위 간부를 제외하면 아는 이는 거의 없었다. 움직임이 없는 외계 탐사선을 대상으로 지구 침략이다, 전쟁 선포다, 먼저 공격을 해야 한다 등 의미 없는 탁상 공론만 이어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외계 탐사선에서 엄청난 굉음이 들리더니 분홍색 가스를 분출하였다. 사람들은 외계 탐사선의 공격이라고 생각하고 서둘러 방독 마스크를 착용했지만 일제히 모두 눈의 초점이 사라지면서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렇게 외계 탐사선은 남아메리카 대륙을 시작으로 오세아니아까지 빠른 속도로 굉음과 분홍색 가스를 살펴하며 이동하였다. 외계 탐사선이 지구에 침공한 사실을 알지 못한 일반인들은 속수무책으로 감염되었으며 감염된 사람은 모두 일제히 눈의 초점이 사라지면서 하늘만 응시하고 있었다. 그렇게 지구는 열흘 만에 점령당했다. 나는 평소 귀가 좋지 않아 노래를 들을 때 남들보다 큰 소리로 듣는다. 그리고 사람들과 대화할 때 소리보다는 입모양으로 발음을 맞추는 편이 더 익숙했다. 그날도 헤드셋을 끼고 노래를 들으며 대학교를 가고 있었는데 하늘이 분홍색으로 물드는 광경을 목격했다. 길가에 도망가는 사람들은 모두 하늘만 응시했고 몇몇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하늘만 응시하는 사람들을 흔들어 깨우거나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그때 외계 탐사선에서 외계인이 내려왔고 영향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어떤 장치를 쏘더니 그 사람들도 모두 하늘만 응시하게 되었다. 그렇게 시간이 2달쯤 지났을까? 나는 외계인을 피해 여전히 도망다니고 있었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눈에 초점이 사라지고 고개를 위로 든 채 하늘만 바라봤다. 나는 이들을 멈춘 사람이라고 표현했다. 그리고 그동안 몇 가지 규칙을 발견했다. 분홍색 가스만 마시는 건 아무런 영향이 없다. 외계인들은 투명한 헬멧을 착용하고 있다. 아무래도 지구 대기가 맞지 않는 것 같다. 외계인들은 무리지어 다니지 않는다. 외계인들은 멈춘 사람들을 대상으로 무언가를 채취한다. 외계인들은 사람을 살생하지 않는다. 멈춘 사람들은 시간이 멈춘 것처럼 아무런 변화가 없다. 심지어 잠을 자거나 쓰러지지도 않는다. 마지막으로 불확실하지만 음파? 전파에 의해 인간의 뇌파나 신경신호에 영향을 주는 것 같다.
그동안 멈춘 사람이 되지 않는 사람들을 몇 명 만났지만 나와 같이 소리를 잘 못 듣거나 청각장애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멈춘 사람이 되지 않는 이유는 귀가 좋지 않아서 저들의 소리를 잘 못 듣는 것은 아닐까 생각했다. 이후 나는 외계인에 맞서 싸우는 사람들을 종종 목격했고 도망 다니는 사람들도 봤지만 결국 모두 외계인이 쏜 어떤 장치에 의해 멈춘 사람이 되었다. 나는 운이 좋게도 매번 눈에 띄지 않게 도망 다니는데 성공했다. 비가 엄청나게 내린 어느 날이었다. 똑같이 먹을 음식을 찾아다니고 있던 와중에 갑자기 사이렌이 울리기 시작한다. 경보, 경보. 동해북동 쪽 쓰나미 발생. 주민들은 안전지역으로 대피하세요. 다시 한번 알립니다. 동해북동 쪽 쓰나미 발생. 주민들은 안전지역으로 대피하세요. 나는 속으로 우리나라 자동경보 시스템은 참 잘 되어 있네 라고 생각하며 아무도 없는 곳에서 무슨 의미가 있나 싶었던 찰나에 주변 외계인들이 경보 사이렌의 머리가 터지는 것을 목격한다. 엄청난 혼란에 빠진 나는 이게 무슨 상황인지 해석하고자 침착하게 외계인을 지켜봤다. 사이렌 경보가 울린 지역에 외계인은 모두 머리가 터졌고 외계인의 머리가 터질 때 아무런 흔적이 남지 않았다. 마치 원래 없었던 것처럼 완전히 소멸되는 것 같았다. 다음날 아침 나는 결심했다. 차량에 확성기를 달아 사이렌 소리를 내며 주변을 돌아다니자. 그리고 혹시 모를 생존자들과 정보를 공유할 계획이었다. 나는 그렇게 신락 같은 희망으로 근처 소방서에서 차량을 구해 사이렌을 켜고 주변을 배회하였다. 외계인은 실제로 사이렌 소리를 듣고 머리가 터졌으며 효과가 있었다. 세계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을 깨달은 지 3일이 지났을 때 상공에 멈춰있던 외계 탐사선에 일제히 외계인들이 복귀하는 모습이 보였다. 분명 외계인들은 무리지어 다니지 않아 내가 죽인 외계인들을 확인할 수 없었을 텐데 어떻게 모든 외계인이 복귀했는지 알 수 없었지만 이내 외계 탐사선은 지구를 떠났다. 완전히 외계 탐사선이 사라졌을 때 사람들은 모두 정상적으로 돌아왔고 아무런 기억도 하지 못했다. 잠시 세상이 멈췄다가 돌아간 것처럼 나 외에는 아무도 이런 엄청난 일을 기억하지 못했다. 처음에는 인정할 수 없어 사람들을 붙잡고 설명했지만 도리어 나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거나 허무맹랑한 얘기로 치부했다. 그리고 세상은 아주 빠르게 일상 속으로 돌아갔다. 아니, 나만 잊으면 아무도 모르는 사실이 되었다. 오히려 잘된 거라고 생각했지만 몇 가지 궁금증이 있었다. 분홍색 가스는 무엇이었을까? 정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게 맞을까? 멀리 있는 외계인들은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 서로 말하는 것을 보지 못했는데 텔레파시 같은 것일까? 사람들에게 채취한 것은 무엇이며 목적은 뭐였을까? 왜 우리를 죽이지 않은 걸까? 사람들은 얼마 동안 기억이 지워졌으며 긴 시간 동안 서 있었지만 어떻게 아무렇지 않을 수 있을까? 많은 의문이 남았지만 아무 변화가 없다고 착각한 세계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다. 시간이 지나 평범한 일상 속에서 친구들과 술 한잔 마시며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하철을 기다리는데 어떤 아저씨가 비틀비틀하며 돌아다닌다. 처음에는 술에 취한 아저씨인가 보다 생각하며 핸드폰을 꺼내려고 하는데 갑자기 아저씨가 분홍색 가스가 뿜어져 나오면서 토를 한다. 이상 신묘한 이야기였습니다.